2012년 사회 기출문제 이어서 3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제어 회로의 각 부분과 사용되는 소자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 입력 부분은 보통 조작용 스위치, 푸시버튼 스위치나 토글 스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검출용 스위치가 있는데요. 검출용 스위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 룸 스위치는 센서죠. 입력 부분에 속하고, 푸시버튼 스위치 조작용 스위치로 입력 부분에 속합니다. 압력 스위치도 스위치이기 때문에 조작용 스위치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부분에 속합니다. 논리 부분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출력 부분에는 램프와 오프죠. 모터, 그리고 릴레이, 그리고 타이머나 카운터 등이 속합니다. 32번입니다. PLC 프로그램 작성 시에 시퀀스 논리 표현 방법을 틀린 것. 서식을 통상 가로쓰기로 하고요. 가로쓰기로 하고, 출력 코일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배치를 하죠. 입력은 좌측, 그 다음에 출력 코일은 우측에 배치를 합니다. 연수위 안 된 선의 교차는 허용하지 않고요. 전류는 좌우 방향에 대해서 좌에서 우로는 향하는데 우에서 좌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하로는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제어 시스템의 분류 방법 중 제어 정보 표시 형태에 의한 분류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 아날로그 제어계, 그리고 디지털 제어계, 이진 제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로 잘 짝지어진 것은 1번 아날로그 제어와 이진 제어가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4번입니다. 다음 회로도는 자기유지, 회로도를 IEC 심벌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다음 중에서 회로도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를 틀리게 설명한 것. 푸시버튼 스위치 S1을 누르게 되면 K1 릴레이가 여자가 되게 됩니다. 내부의 코일 여자돼서 전자석이 되죠. 여자가 되고요. 맞습니다. K1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K1 릴레이 접점이 정상에서 열리는 접점이기 때문에 K1 접점이 닫혀서 램프로 전기 신호가 가죠.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맞습니다. K1 릴레이가 여자되면 정상에서 열린 접점인 K1 릴레이 접점이 닫혀서 본인 릴레이 전원으로 가게 됨으로써 입력 신호가 유지되는 자기유지 회로로 자기유지가 되죠. K1 릴레이를 소자시킨다는 여자의 반대말로 여자의 반대, 끈다는 거죠. K1 릴레이를 이제 오프를 시키게 되면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S2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유지 회로가 끊기면서 K1이 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A 접점 그대로 열리게 되면서 램프가 꺼지겠죠. S1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는 것이 아니라 S2 스위치를 눌러야죠. S2 스위치를 눌러서 자기유지 회로를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로봇 매니플레이터에 해당되는 것.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와 같은 뜻입니다. 로봇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손이나 손목, 팔 등이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PC에서 CPU부의 내부 구성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 CPU부의 내부 구성에는요, 내부 릴레이, 카운터, 타이머 등이 있고요. 리밋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의 위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센서로 접촉식 센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7번입니다. 자동 제어 종류 중에 신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때 이에 속하는 것. 자동 제어 분류로는 디지털 제어와 아날로그 제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디지털 제어가 되겠습니다. 서부기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자세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프로세스 제어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 프로세스 제어에서는 온도, 유량, 압력, pH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변이를 제어하는 것은 엔코더와 같은 것들이 있죠. 엔코더는 이제 기계적 변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개방 제어의 블록 선도에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 요소. 기준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제어기가 있죠. 제어기를 통해서 동작 신호로 바뀌게 되고요. 동작 신호를 제 공정에 투입을 하면 제어 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제어기, 기억의 제어기, 니은은 제어 공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방 제어라고 했으므로 그러니까 시퀀스 제어, 순차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부는 시퀀스 제어가 아닌 피드백 제어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될 수가 없죠. 조절부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중 PLC의 연산 처리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PLC 연산 처리 기능에는 산술, 논리 연산 처리, 데이터 전송, 코드 변환이 있습니다. 타이머 및 그 카운터 기능은 연산 처리에 속하지는 않으나 그 제어 기능에 속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 또는 일정한 논리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제어. 시퀀스 제어에 대한 설명이죠. 정치 제어와 추정 제어는 그 목표 값이 그 정해져 있는 제어. 목표 값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그 변동된 목표 값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제어는 38번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온도나 압력, 유량 등을 제어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시퀀스 제어 3번이 되겠네요. 42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화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생산성이 향상돼서 그 원가가 절감되는 것은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죠. 장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사람의 팔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사람의 팔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수직 다관절 로봇인데요. 어깨와 팔꿈치 이렇게 관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팔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깨와 이렇게 팔꿈치 부분에 관절이 있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 되겠습니다. 직교좌표 로봇은 X, Y, Z축으로 구성된 3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고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3축 좌표기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다관절 로봇은 수평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고요. P2P 로봇은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점과 점으로 위치 제어를 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4번입니다. PLC 기종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것. 입출력의 접점수를 확인을 해야겠죠. 몇 개 접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통은 16개 접점, 한 슬롯당 6개 접점이 있습니다. PLC기의 색상은 주의사항이 아니죠. 프로그램 메모리의 종류와 용량을 확인해야겠죠. 제어 기능 유무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5번입니다. 다음 중 유도용 센서가 검출할 수 없는 물질. 유도용 센서는 금속만 감지를 합니다. 금속이 아닌 것은 감지할 수 없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6번입니다. 누른 버튼 스위치에서 조작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접점이 온 상태인 것. 조작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접점이 온 상태인 것이 B접점이고요. 오프 상태인 것이 A접점입니다. A접점은 이렇게 열려 있고요. 평상시에 열려 있고 조작하는 힘이 가해지면 닫혀서 전기가 통하고 B접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조작하는 힘이 가해지면 오프가 되는 그런 접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해지 않을 때 접점이 온 상태라고 했으므로 B접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47번입니다. 시퀀서에 사용되는 검출용 스위치가 아닌 것. 센서를 뜻하죠. 근접 스위치, 광전 스위치, 그리고 압력 스위치는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르버튼 스위치는 조작용 스위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회로와 같은 논리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수직으로 내려간 것은 엔드 회로죠. 그리고 이렇게 둥그스름한 된 것이 오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낫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논리식으로 바꿔두면 A와 B의 낫, 그러니까 A와
B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낫이니까요. 그리고 AND니까 논리 곱이죠. 이것을 뭐랑 합치면 B와 논리 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변환할 수 있냐면 A B 바의 논리 곱과 B 1 플러스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B와 그 B 1 플러스 A는 이것은 간단하게 하면 1 플러스 A가 1이죠. 그리고 B와 1의 논리 곱은 B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식을 간단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1 플러스 A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 분배 법칙으로 인해서 B 플러스 AB,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A와 공통인 것이 있기 때문에 A 1 플러스 B, 그리고 아니네요. 잠시만요. 1 플러스 B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이죠. B 바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B가 나오니까 B와 B 바의 합집 바분의 1이죠. 그리고 1과 그 A의 논리곱은 A가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이 A가 나오니까 A 플러스 B가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논리교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익숙치 않으면 이렇게 직접 수치를 넣으면 이렇게 A 플러스 B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중 두 대의 입력 A, B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출력이 1이 되고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0이 되는 회로, 그러니까 서로 다를 경우에만 입력이 서로 다를 경우에 나오는 것이 출력이 나오는 것이 X5 회로고요.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것이 X노어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X노어는 일치 회로라고도 합니다.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나오니까요. 00이거나 11이거나. 그래서 X노어 회로라고 하고요. 베타적 노어 회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X5는 베타적 5어 회로, 출력이 다를 때니까 입력이 다를 때 출력이 나온다고 했으므로 1번 베타적 5어 회로가 되겠네요. 50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무슨 회로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베이스 이 부분에 그 입력이 없으면 이 5V의 입력이 저항을 거쳐서 C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그 입력이 있다고 하면은 트랜지스터가 저항이 돼서 C로 나가는 출력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 뜻은 그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입력이 없으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반대되는, 입력과 출력이 반대되는 회로가 되겠네요. 이것은 낫 회로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시퀀스역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 입력에서 출력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제어가 되고요. 명령에 의한 귀환이 없습니다. 출력 입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영향을 주는 것은 피드백 제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자동 제어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량적인 것은 그 아날로그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정성적 제어는 디지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제어. 그러니까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인 거죠. 그러니까 ON 아니면 OFF. 이런 시퀀스 제어는 보통 정성적 제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2번입니다. 다음 표시된 기호와 색상을 연결한 것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화이트 램프, WL, RL은 레드 램프, 그리고 GL은 녹색 램프, OL은 황색 램프가 아닌 오렌지색이죠.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3번입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집합으로 구성된 소자로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잘 통과시킨 정류 작용의 성질을 가진 정류 회로에 주로 사용되는 소자. 한쪽 방향만 흐른다고 했습니다. 흐르게 하는 것이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그 공유압에서 체크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전자 쪽에서는. 다음은 1번이 되겠고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해서 증폭 역할을 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릴레이나 타이머들은 모두 다 유접점 제어에 속하는 시퀀스 제어 기기죠. 54번입니다. 전자 접촉기 그리고 열동 교정기 등의 고장 사이드 회로를 점검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측기,
이런 것들은 뭐 전압이나 저항 이런 것들을 그 측정해서 어떤 부분이 단선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것을 측정하려면 멀티테스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겠죠. 전압 셀렉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 전압, 저항, 전류, 미소전류, 미소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멀티테스터가 되겠고요.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은 그 파형을 신호로 측정하는 뭐 진동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5번입니다. 전동기의 정력, 운전 회로 등에서 다른 계정기의 동시동작을 금지시키는 회로, 인터럭 회로죠. 상대방 회로에 비접점을 걸어줌으로써 동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회로, 1번이 되겠습니다. 정지 우선 회로는 오프 우선 회로죠. 기동 우선 회로는 온 우선 회로이고요. 선입력 우선 회로는 먼저 들어온 입력 신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선 회로와 오프 우선 회로는 그 자기유지 회로에 그 해제시키는 스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 중 검출용 스위치가 아닌 것, 센서가 아닌 것은 토그 스위치, 조작용 스위치죠. 나머지 온도 스위치, 강도 스위치, 근접 스위치는 센서입니다. 다음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전기로 제어기와 같이 온도의 높고 낮음, 즉 크기 및 양에 대해서 그 제어 명령이 내려지는 제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온도 같은 것들은 그 0과 1과 같이 디지털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 제어죠. 추종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 목표값에 추종해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값을 따라가는 거죠. 답은 2번 정량 제어가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회로를 나타내는 것인가? 이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 이 BS3은 비상정지 스위치로 쓰였습니다. 비상정지 스위치. 그러니까 이 BS3을 누르면 여기 전기가 다 끊기는 거죠. 그리고 BS1은 누르게 되면 자기유지를 하는 거고요. X1이 자기유지에 의해서 PS1을 눌렀다 떼더라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X1 릴레이에 의해서 램프가 켜지고요. 그리고 BS2를 누르게 되면 X2 릴레이 접점에 의해서 자기유지가 됩니다. 램프가 켜져 있고요. 서로의 지금 접점에 회로에 비접점이 달려있죠. 서로 그 상대방의 회로에 이것은 BS1을 먼저 누르고 BS2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BS1에 의한 램프가 꺼지고요. 그 다음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반대로 BS1을 우선 정리를 하면 BS1을 누르고 BS2를 누르면 램프 1이 켜졌다가 램프 2가 켜지고요. 그러니까 램프 1은 꺼지고 BS2를 눌렀다가 BS1을 누르게 되면 램프 2가 켜졌다가 램프 1이 켜집니다. 그리고 램프 1이 켜지면서 램프 2는 꺼지겠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후에 들어온 입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후입력 우선 회로. 만약에 이 지금 비접점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BS1을 먼저 누르고 BS2를 먼저 누른다고 해서 BS1에 의한 이 X1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입력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비접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선입력 우선 회로와 후입력 우선 회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후입력 우선 회로이기 때문에 후입력 우선 회로라고 하는 것은 새로 들어온 신호 우선이죠. 신입 신호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유접점 회로에서 PAC를 이용해서 코딩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명령어와 데이터. 이것은 IL 문자식 언어, PAC 언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LD, 로드, 영영으로 나타내고 이 부분 30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어 회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것은 5어죠. 이 부분은 0, 1과는 직렬 회로이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AND 회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비접점이기 때문에 AND NOT
and not 0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30은 출력이기 때문에 out,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은 30이 되겠네요. 답은 5와 30,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A와 그 A가 아닌 부분의 합집합, 이건 전체가 되겠죠. 그럼 1번이 되겠습니다. 1. 이렇게 해서 2012년 4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